자, 인터뷰 지금은 지방시대 시간입니다. 인천 송도 국제도시에 국내 최대 규모의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건립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민들의 거센 반발은 물론이고 인천 지역 수소 연료전지 발전 사업에 다시금 이목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인천 환경운동연합 심형진 대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심형진 대표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인천 환경운동연합의 심형진입니다. 예. 국내 최대 규모의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건립이 최근에 인천 송도 국제도시에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이를 두고 많은 목소리들이 오가고 있는데 일단 수소 연료전지 이게 무엇인지부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대표님. 예,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그 물을 전기로 분해하면 수소하고 산소로 나누어진다고 배웠는데요. 이 수소를 다시 공기와 만나게 하면 열과 전기가 발생하거든요. 근데 전지라는 것은 전기를 저장하고 그곳에 전기 장치를 연결하면 이게 작동하게 되는 장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수소와 공기를 만나게 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인데 수소를 연료로 해서 전기를 생산한다고 해서 수소 연료 전지라고 합니다. 이 한국 수력 원자력, 그다음에 한국 가스공사, 그다음에 미래엔 인천 에너지 이렇게 세 개의 단체로 구성된 특수 목적 법인 송도 그린 에너지는 앞으로 6천억 원을 들여서 가스공사의 인천 LNG 기지 내에 100메가와트 규모의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를 건설하겠다. 이런 그 계획을 밝혔는데요. 예. 송도 그린에너지 측이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를 건설하려는 구체적인 이유,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뭐 일단 돈이 되는 사업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LNG 기지 같은 가스공사에서는 뭐 액체로 이제 그 가스를 LNG를 저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이제 이 바깥 기온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원래 마이너스 167도로 저장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절로 이제 기체로 변하는 가스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 LNG 가스를 다시 액화시켰는데 그거를 그냥 흘려 보내면서 그 발전소로 공급을 하면 되니까 비용이 절감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수원은 그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해서 전기를 생산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달성할 수 있어서 좋고 발전소는 이제 전기를 생산해서 파니까 그린 에너지는 그래서 좋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 개 업체가 다 본인들의 그 이익을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겠네요. 수익 때문에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송도 그린 에너지 측의 계획과는 달리 그 주민들의 반발은 뭐 꽤 거센 모습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은 그 수소 연료전지 시설의 안전성 부분을 뭐 상당히 또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안전성 부분과 더불어서 또 이외에 어떤 부분들을 또 가장 걱정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예, 이게 뭐 규모가 크다 보니까는 이제 이 큰 규모 때문에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뭐 동구에도 이게 있고 지금 서구에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 수소연료 전지 그 발전은 뭐 가정용 보일러로도 보급이 되고 있고 큰 빌딩으로도 보급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더 주목하는 것은 이게 신에너지라고 하는 건데 이 우리가 이제 신에너지를 하는 이유 자체는 지구온난화 가스인 그 이산화탄소를 많이 발생시킨다는 점이죠. 신에너지이면서도.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은 같이 경쟁하고 있는 태양하고 풍력 발전 자체가 위축이 되게 돼 있어요. 이게 같은 그 지원금을 가지고 서로 이제 그 어떤 정책에 따라서 여기를 더 많이 지원하냐, 저기를 덜 지원하냐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지금 이산화탄소를 많이 발생시키고 있는 이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건설함으로써 우리가 실제로 필요한 태양광과 풍력 발전 이런 데 들어가는 정책 자금들이 줄어들면서 그 지구 온난화 방지를 하는 그 정부 정책과 어긋난다는 게 제일 큰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거죠. 이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에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거 이산화탄소 배출량.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LNG 발전과 비교했을 때 1.74배 정도 더 많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 1.74배면은 사실상 이게 좀 감이 잘 안 오는데 예. 어느 정도 더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지금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발생시키는 그 발전소는 석탄화력 발전소가 가장 많이 발생시키고요. 예. 그거에 비해서는 이제 LNG 발전소 같은 경우는 한 30% 정도밖에 발생이 안 된다고 본다면 예. 이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는 한 50% 정도. 그러니까 감축되는 몫이 더 적은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이 신에너지 자체가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CO2가 사실 발생이 거의 안 돼야 되는데 기존의 LNG보다 더 많이 발생되는 그 자체가 더 문제인 거죠. 기본적으로. 인천환경운동연합이 그 지난 7일에 예. 인천시를 상대로 수소 연료 전지가 기후 위기 대안인가 이런 주제로 그 공개 질의서를 또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천시를 상대로 이 같은 공개 질의서를 발표한 이유가 무엇이고 또 질의서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인천시가 작년에 이제 지금 지구 온난화 때문에 기후 변화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후 위기 비상이다라고 하는 그 선언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박남춘 시장이 2050년까지는 탄소 배출되는 것과 흡수되는 것을 제로로 만드는 탄소 중립 정책을 밝히고 있고 또한 뭐 지구 온난화에 대비해서 인천형 그린 뉴딜을 이렇게 발표했는데요. 여기에 기본 핵심은 탄소 저감이거든요. 이산화탄소를 줄여야지만이 지구 온난화가 방지가 되고 지금보다 더 더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인데 이 지금 그 수소연료 전지 발전소는 기본적으로 이산화탄소 발생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인천에 그 발전소가 굉장히 LNG 발전소도 많이 있는데 그런 LNG 발전소보다도 더 많이 발생되는 것을 하나의 미래 정책이다라고 하면서 그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잘못된 게 아니냐. 우리가 그 그린 뉴딜도 하고 2050 탄소 중립 정책도 발표하고 기후 위기 비상 선언도 했는데 그거와 반대되는 정책을 잘하는 정책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손질을 하고 제대로 된 그 탄소 감축 정책을 수립하시라라고 하는 취지로 질의서를 보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린 뉴딜에 반하는 정책 아니냐. 예,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성명서를 살펴보니까 2020년 인천의 전력 소비량은 23,000 기가와트 아워이고 또 생산량은 57,135 기가와트 아워. 전력 소비량은 2.41배를 생산했다는 점을 또 서두 부분에 이제 거론을 했었는데 이 인천의 전력 소비량과 생산량 이 부분도 좀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죠, 대표님. 예, 뭐 굉장히 숫자가 복잡하니까요. 뭐 숫자로 얘기하기가 좀 어렵고요. 기본적으로 인천이 사용하는 전기를 대기라고 생각했을 때 인천에서 생산되는 전기의 양이 작년에 한 250 정도 된 겁니다. 그러니까 150 정도를 더 많이 생산한 거고요. 인천에서 소요하는 양보다. 그런데 또 인천에는 굉장히 많은 발전소가 있어가지고요. 그 발전소의 생산시설 용량, 우리가 그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총 용량을 따지면 설비 용량으로는 한 370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치를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인천의 이산화탄소 총 발생량의 49%를 차지하고 있는 그 영흥도에 있는 석탄화력 발전소를 지금 당장 멈추더라도 인천의 전기 사용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것이고요. 지금 뭐 250 정도를 생산했다고 하는데 석탄화력 발전소를 멈추더라도 나머지 그 LNG 발전소를 가동시키면 제대로 그 작년에 생산된 250 정도가 그대로 생산되는 뭐 이런 그 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천에는 발전소가 상당히 많고 인천이 사용할 수 있는 전기보다도 훨씬 많은 전기를 생산해서 서울과 경기로 보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수소 연료전지 발전이 재생에너지 보급에 차질을 빚게 하는 등 기후 위기에도 이제 악영향을 준다 이런 일각의 목소리들을 접할 수가 있는데 이 수소 연료전지 발전이 무조건 뭐 단점만 있고
뭐 생각하는 게 맞는 건지, 단점만 있다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건지 사실상 이 부분도 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예, 그렇죠. 예, 예. 장단점을 좀 냉정하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예. 예, 수소 경제는 인천시가 지금 굉장히 많이 그 정책을 세우고 있고 정부도 세우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도 생각할 때는 이 수소 경제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근데 이 수소에도 종류가 있어요. 그냥 그 수소 그럼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수소를 어떻게 생산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그린 그 녹색 수소냐 예, 예. 아니면 뭐 블루 그 수소냐 아니면은 그레이 수소냐라고 얘기하는데 이 수소를 생산할 때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되는 것들 석탄으로 한다라든지 예. 지금처럼 LNG로 하는 것들을 우리는 그레이 그 수소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예, 예. 그 뭐 저 SK 석유화학처럼 석유 생산을 하는 그 과정에서 나오는 뭐 부생 수소 같은 경우를 뭐 블루 수소라고 얘기하고 그 재생에너지 풍력과 그 태양광으로 발생된 전기를 이용해서 물을 분해해서만 생산되는 수소를 이제 이산화탄소가 안 나오니까 그린 수소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미래 먹거리로 육성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그린 수소라고 하는 것들을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수소를 이용한 그 수소차 운행이라든지 수소연료 그 전지 발전소는 우리가 굉장히 장려해야 될 부분인데 이게 지금 그레이 수소로 생산되는 수소연료 전지는 호환이 안 됩니다. 그린 수소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거 역시도 그 미래 에너지라고 하는 수소에 있어서 그 방향을 잘못 잡은 개발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예, 예. 수소 경제는 육성해야 되는데 예. 좀 제대로 된 걸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린 수소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좀 듣고요, 대표님. 예, 예.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까지 인천환경운동연합 심형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